자, 화면을 보시면 오늘 CNBC에 있던 아티클 중 하나예요. 이제 연준이 이번에 75포인트 올리는 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인데 75포인트를 올린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75포인트 올릴 확률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 과연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스피드를 조금 낮출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건지 그게 지금 주식시장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보다도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상 실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연준의 마인드로 볼 때 연준이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가 3개가 있어요. PCE, CPI, 그리고 채용 관련 데이터, 뭐 실업률, 채용, 실업수당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PCE 데이터가 나왔었죠. 근데 그 PCE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 몇 달간. 근데 에너지랑 푸드를 빼게 되면은 사실 최근 2달 동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연준이 더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음식이랑 에너지를 빼는 데이터에 중심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CPI도 비슷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계산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는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CPI 리포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2주 뒤에 PCE가 나오잖아요. 거의 PCE랑 CPI는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CE는 비즈니스 관점이고 CPI는 소비자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안 좋은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용 관련 데이터. 그러니까 연준이 이 레이버 마켓을 계속 슬로우 다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 계속 job 오프닝이나 unemployment rate나 이런 관련 데이터가 계속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종이에요. 사실 최근 뉴스 보면은 뭐 페이스북도 레이오프를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GE도 몇 달 전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빅테크도 하이어링을 슬로우 하던지 아니면은 레이오프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좋은 쪽으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3개가 지금 다 안 좋게 나오는 가운데 좋은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예요. 최근에 이제 고점 레벨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상승하던 지지선 레벨도 뚫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다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큰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 반등이 있었을 때도 달러 인덱스가 잘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은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달러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달러가 강세이면요 전체적으로 인터내셔널 세일즈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로 변화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 시장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적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채권 금리를 봤을 때도 최근에 조금 내려오다가 어제 오늘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10년 채권 금리도 6월 중순에 반등이 있었을 때 많이 하락한 거를 보실 수 있고 2년 채권 금리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6월 7월에는 잘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 확률이 인하되면서 이런 채권 금리가 내려와야지 조금 더 단기적인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을 봐보시면 이번에 75포인트 올릴 확률이 이제 87%, 그리고 12월은 이제 50대 50, 50포인트가 45%, 그리고 75포인트가 이제 50%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올렸다가 내년 중순쯤에는 내려가는 걸로 조금 확률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어제까지만 해도 5%보다는 4.75가 이제 맥스였어요. 근데 오늘 레이버 마켓 데이터가 시장한테 안 좋은 쪽으로 나와서 이게 다시 5%로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에코노믹 데이터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확률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으로 무조건 움직이면 그건 안 좋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연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확률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한 날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제가 지난 4번 동그라미를 쳤어요. 한 달 반쯤 전에는 이제 75포인트 온 다음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한 걸 보실 수 있고 7월 같은 경우는 잘 상승을 했었어요. 6월도 오히려 이날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바닥이었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시작됐고 오히려 5월 같은 경우는 잘 상승했는데 나중에 다시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주가 움직임만으로 어떤 움직임이 앞으로 있을지는 판단하기 힘들
힘들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내일 보셔야 될 거는 그냥 간단해요. 연준의 톤입니다.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 스피드를 낮출 톤이 보이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맥파스러운지 그것만 제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연준은 데이터로 움직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매파스러운 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저마켓 데이터도 그렇고 지난달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오히려 시장한테 안 좋았고 PC나 CPI, 콜로 보면은 이제 에너지랑 푸드를 비중을 조금 더 빼서 보면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큰 반등을 연준한테서 기대하는 거는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술주가 최근에 조금 요런 지탱 레벨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CPI가 안 좋게 나와서 며칠 더 하락을 했었는데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인 마인드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일주일 동안 주가 움직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빼고 다 전체적으로 잘 올랐어요. 빅테크의 비중을 크게 두면서 투자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속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 몇 주간 아니면 한 달간은요. 자, 이제 한 달로 볼게요. 한 달로 볼 때 애플은 조금 올라와 줬어요. 애플이 그나마 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마존, 메타보다는 실적 발표가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요. 보시면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헬스케어도 계속 상승했죠. 빅테크에만 투자 안 했으면요.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주식시장의 현실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빅테크 실적을요. 정리하는데 좀 오래 걸렸지만 정리를 다 해봤어요. 위에 보시면 이게 4P라는 거예요. 발류에이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싱글 디지트나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크로소프트도 싱글 디지트. 사실 이제 가이던스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이제 3% 매출 성장률밖에 못 보고 있어요. 구글은 매출 성장률이 6%인데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페이스북은 심각하죠. 마이너스 49%.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랑 매출 성장률은 괜찮았지만 다음 분기 때 또 2에서 8%로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그래도 유지해주는 주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테슬라. 그래서 저는 차라리 테슬라 주식이 하락을 할 때 오히려 모아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테슬라 주식이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JP 몰겐이랑 QQQ, 빅테크 ETF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가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JP 몰겐은 여기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QQQ는 조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기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보세요. 매출 성장률이 31%가 나왔고 이번 분기에 EPS 플러스 1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그때 조금 갭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주식이 오히려 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아마존이랑 페이스북 같은 주식은 정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특히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주식들 한번 봐봅시다. 캐터필러. 요것도 보시면 사실 애플보다도 PE가 훨씬 작아요. 근데 48% EPS 성장률이랑 21% 매출 성장률. 갑자기 턴어라운드 된 게 보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이게 지금 주식시장 현실이에요. 엑선모빌 PE가 크고 물론 내년에 조금 EPS가 마이너스를 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고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도 이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대형주만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엠빅스라는 이 주식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거의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고 근데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30%로 꾸준하고 이번에 EPS 성장률이 69%가 나왔죠. 그리고 내년 전망이 이제 EPS 전망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샌디에고에 있는 헬스케어랑 메디컬 쪽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실적 보고 괜찮은 주식만 고르면 나쁘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애플을 보여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6%가 오르긴 했어요. 그나마 제가 빅테크 실적 중에 나은 편이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도 싱글 디지 성장률이죠. P도 25, 올해도 3%, 내년에도 8%. 자, 이 숫자가 근데 충분히 변할 수는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하락하면서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시 더블 디지트 성장률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만큼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캐터필러랑 보여드리면 P 17대 25. 훨씬 성장률 괜찮고 최근에 가이던스도 올렸고 배당도 2.2 대 0.6 성장률도 지금 더 좋고 그러니까 굳이 애플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뭐 5년 10년으로 봤을 때는 저도 애플이 더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긴 해요.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해드리고 싶으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있었던 아리클인데 센티먼트 자체가 지금 너무 낮아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알고리즘 같은 모델을 쓴 거죠. 1년 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4% 확률로 지금 레벨보다는 주가가 더 잘 상승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인트레스팅한 아리클인데 이런 아리클도 있고 사실 주가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있으시면 조금 좋은 주식, 이번에 실적 발표한 주식들이 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을 잘 매수를 하시면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미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내일 일단 연준의 톤을 잘 보시고 만약 헛기시 톤이 있다고 보시면요. 현금 비중을 조금 마련하시면서 좋은 주식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